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3일 동안 제가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내일 나폴리, 모레는 소렌토, 피렌체, 오르비토하고 이제 피렌체까지 제가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도움 자체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는 모든 건축물들이 저 베드로 성당의 맨 꼭대기, 저기 저 금색으로 보이는 동그란 거 보이죠? 지구본 같은 거 보이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높이보다 건축물이 다 밑에 있습니다. 저보다 또. 자, 저희가 아까 지금 엑스레이 검색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 엑스레이 검색도 통해서 들어오면서 여기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그래서 바티칸은 1929년에 당시에 무솔리니하고 피오 12세 교황이 서로 조약을 했는데 그 조약을 라테란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 조약에 의해서 여기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담장으로 줄을 쓰셨잖아요. 그 담장이 한 바퀴를 둘러져 있어요. 그 한 바퀴 안에 저희가 960명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바티칸 시민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면적은 44헥타르인데 곱하기 3,000 하시면 돼요. 1헥타르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좀 넘어요. 그러면 대략 한 12만 평이 조금 넘는 면적. 그러나 96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캐톨릭 신자로 보면은 8억 명 정도가 캐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만 강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캐톨릭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티칸 박물관 내부에 있는 작은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인데, 그 성당의 저 위에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여기 가운데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고, 여기 성당 정면에 있는 이 그림이 저 왼쪽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두 그림 모두가 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천지적인 예술가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고향은요, 저희들 내일 모레 피렌체를 가실 건데, 그 피렌체가 미켈란젤로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사람은 조각도 했고요, 그림도 그렸고, 건축도 했고, 다방면에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첫 작품은 조각품입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본래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예요. 근데 조각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이나 건축 모든 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천재 예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후에 저희들 다시 오면 성 베드로 성당 내부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있어요.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을 24살 때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그래서 그 조각으로 인해서 이 미켈란젤로의 유명세가 이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교황에게까지도 그 미켈란젤로의 그 명성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이 성당의 천장에 좀 멋있게 그림으로 장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첫 구상은, 교황님의 구상은 이 천장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그렸으면 좋겠다 하고 미켈란젤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구상은 달랐어요. 12사도보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천지창조의 주제를 이 사람이 갖게 되고, 교황에게 얘기를 해서 그의 주제를, 천지창조라는 주제를 그림을 그렸어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이 그림의 기법은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프레스코화. 프레스코란 말은 이태리 말이고, 영어로는 프레시, 신선하다라는 얘기인데, 천장에 패반죽을 해서 천장에다 발라놓고, 이것이 완전히 반죽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그린 게 아니라 반쯤만 말랐을 때, 그러니까 덜 말랐을 때에 거기다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럼 물감이 벽 안으로 스며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수명이, 이 그림의 수명이 아주 오래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500년이 지난 거고요. 앞으로도 이 그림은 1000년 혹은 2000년이 지날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의 그린 프레스코화 그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따라서 이 그림도 같은 기법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 수명이 앞으로도 1000년 혹은 2000년이 이렇게 오랜 수명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림을 설명드린 것은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저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 전체 길이가 약 4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에 길이가, 천장 전체 길이가 40m가 넘는 거예요. 천장에다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이 작업하는 과정들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단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죽해서 천장에다 발라야 되죠, 말려야 되죠, 또 그걸 어느 정도 마감질을 해야 되죠, 그림 그려야죠, 물감 칠해야 되죠. 4년 동안 이걸 하면서
미켈란젤로는 건강적으로는 급격히 쇠약해지고 이때의 나이가 30대의 나이였는데 이미 허리 디스크나 왜 몸을 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시력, 감퇴, 먼지, 물감 이런 것들을 온통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작업하는 동안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모든 것을 전념하고 다른 자기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 예술가가 자신의 모든 그 혼을 이 작품에다가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길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이쪽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 면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에요. 이쪽 좌측도 우측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밑에 이들이 서 있는 이사야 아니면 델피카, 뭐 다니엘 이런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들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앞으로 이제 저하고 다니시면서 내일 모레 이제 피렌체 갈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역사를 알려면은요, 그 뿌리가 결국은 기독교 역사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우리 역사도 결국 올라가면 불교의 역사하고 아니면 혹은 유교의 역사, 불교의 역사하고 맞물리듯이 유럽의 역사는 결국은 기독교 역사와 맞물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 얘기를 자주 제가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주제로 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를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다. 그래서 낮과 밤의 구분도 없고 모든 우주 공간들이 무질서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의 창조가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으로 구분을 하셨다. 그래서 맨 밑에는 보면은 하얀색과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 위에 그림은 해와 달과 또 초목. 그래서 해와 달과 초목을 창조하시는 둘째 날의 창조이고요. 이 위에 그림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는 그림입니다.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콜로세움이라는 말은 콜로소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크다, 웅장하다 이런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본래 저 건물의 이름은 실제 이름은 베스파시아누스 원형 경기장이에요. 즉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만든 그 건축물입니다. 68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죽자마자 동시에 로마에 4명의 황제가 막 생겨요. 그러면서 이 서로 황제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다른 황제들을 다 제거하고 로마의 최고의 1인자로 남게 돼요. 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로마가 화재로 인해서 집들이 다 전수되고 불타서 지금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지금 불탔기 때문에 이 불만이 가득하고 자기 집도 잃었죠. 뭐 로마가 지금 다 불났죠. 그러니까 민심이 이게 뭐예요? 콜로세움. 그다음에 밑에 타원형으로 긴 경기장이 지금 여기 마차 경기장. 이런 식으로 로마가 전부 다 이렇게 100만 명이 살던 이 도시예요. 이런 건축물에 장식으로 뭐가 있었냐면 조각이 있었어요. 그 조각들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우리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조각들 있죠. 그런 조각들이 다 이런 건축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대전차 경기장, 마차 경기장이고 저기는 로마가 건국된 팔라티노 언덕.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건물은 저 로마 황제의 저택. 언제 건국이 됐냐면은 기원전 753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2700년 전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도시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7개의 언덕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7개. 그래서 아까 거기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가 건국된 언덕이고 여기도 로마 시대 때의 7개의 언덕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깜피돌리오라는 언덕이에요. 예, 깜피돌리오.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지금 현재 로마 시청이에요.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 때에는 저 건물이 들어오면 땅이 잘 말라 있어요. 고슬고슬. 저 밑에 지대는 옛날에는 습지대였어요. 습지대. 그러니까 7개의 언덕들이 있었고 그 밑에 저지대들은 비가 오면 자주 침수되고 땅이 늘 젖어 있고 그러니까 벌레들 많이 살고 살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다가 공공시설물들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인구가 점점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1732년에 니콜라 살비라는 사람이 이 분수를 디자인했는데, 당시 클레멘스 12세 교황이 과거 그랬던 장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분수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또 분수 콩쿠르를 열었는데 니콜라 살비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좀 이따 보시는 이 트레이비스의 디자인은 1732년 니콜라 살비의 디자인이다.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이 분수에 동전을 하나씩 던져요. 지금 계단이 공사 중이에요. 근데 저 계단을 스페인 계단이라고 하는데,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이 저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바닥마저 깼니. 이 나이에 실패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의 경험인 거야. 구멍난 주머니는 꿰매면 되고 바닥은 치닫고 있는 거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주눅 들린 말 안으로 들어갈 건데, 저기가 폼페이라는 도시예요. 만들어진 건 기원전 약 3세기에 만들었으니까 2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가. 근데 저 도시가 화산재가 도로, 광장, 지붕 위로 5m가량의 화산재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사람들은 화산 가스에 의해서 다 죽고 저 도시는 버려진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 상태로 방치가 된 것이 1700년이 방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흙들이 쌓이고, 또 흙들 위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거예요. 79년 8월 24일 오전에 낮 정오에 화산이 폭발했답니다. 그러니까 낮이니까 지금처럼 환한 대낮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상공 30km까지를 올라가서 이 일대 전체가 화산재 층에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햇빛이 투과가 안 될 정도의 두꺼운 화산재가 되니까 낮에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 암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기서 날아드는 화산재들, 또 불똥들, 또 용암들, 이것들 흘러내리는데, 이 도시에 살던 대략 한 15,000명 정도가 살았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인, 죽은 원인은 화산가스에 의한 질식사예요. 1차적으로는 화산이 폭발했지만 2차 폭발에서 화산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그 화산가스가 100도씨가 넘는 뜨거운 화산가스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피신할 시간이 없이 2차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화산가스에 의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죽고, 이 도시는 비 오듯이 화산재가 내리는 거예요. 상공 30km면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그만큼 폭발이 컸다는 얘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은 둥근 버섯구름이 만들어지죠. 빵 터지면서 동그란 버섯구름이 펑 올라가잖아요. 그게 15km 올라갔답니다. 그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15km 올라갔는데 30km 올라갔으면은 그 2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폭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폭발이 하면서 이 일대에 화산재가 내려졌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광장인데 이 전체가 화산재가 쌓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시는 버려졌어요.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1700년 동안을 전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서 있는 우리의 키 높이로 11m 이상의 화산재와 흙들이 이 도시 전체에 다 있었다. 그걸 다 지금 걷어낸 거예요. 걷어내다 보니까 이런 광장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다 저 성은 약 800년 된 거예요. 옛날 나폴리는 1200년대에 스페인의 아라곤 왕가가 나폴리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곤 왕가들이 세운 성이 저 앞에 보시면 카스텔 누오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누오보 성. 그리고 1700년대에는 또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왕들이 나폴리를 점령했을 때 사용했던 성이 저 앞에 보시는 카스텔 누오보 성, 누오보라고 하는 성. 앞에 보이는 성당은 두오모 성당인데 이탈리아는 어느 도시를 가나 그 도시에 좀 큰 도시는 두오모 성당이 있어요. 두오모라는 말은 도무스, 신의 안식처, 하나님의 집, 신의 집 이런 도무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오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오모는 주교자 성당, 주교님이 계시는 성당을 두오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계시는 것은 그냥 일반 성당이라 그래요. 근데 두오모라고 부르는 건 주교 위에가 축격.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교님이 계시는 성당을 두오모 성당이라 그래요. 이 성당은 12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딕 양식은 저렇게 첩탑들, 뾰족뾰족한 첩탑 있죠? 저런 첩탑이 있는 스타일의 건축을 고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고딕 양식에서 사용되는 창문의 형태고, 여기 앞에 보시면 저기 소 있죠? 소 오른쪽에 날개다리 소, 가운데는 독수리, 저쪽엔 사자, 저쪽엔 천사. 저 네 개의 상징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대 복음 저자인데 그 4대 복음 저자들의 상징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것이 저쪽에 날개 달린 사자가 있죠. 저 날개 달린 사자를 유심히 보시면 내일 베네치아 가시면 또 저거 보실 거예요. 마가의 상징이에요. 마가, 날개 달린 사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의 상징이 저 날개 달린 사자예요.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이 마가입니다. 로마가 옛날 독일 황제가 로마를 약탈을 했었어요. 그때 피신 나온 교황이 이 지역에서 은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을을 들어오려면은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 걸어오든지 자기가 마차가 올라오든지 그 길만 딱 봉쇄하면은 여기는 저 올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가파른 절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 도시 오르비에토라는 도시는 교황의 은신처로도 사용됐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중세 마을에서 돈 많은 이런 부호들, 영주들, 지주들은 다 이 성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이는 저 밑에 아랫마을들은 소장농들이 살던 거예요. 그러면 영주들이 여기서 내려다보면 자신의 토지가 쌍대 하늘에 쫙 내려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런 위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영주들이 사는 거예요. 성 십자가 성당인데 저 안에 미켈란젤로의 무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고향이 피렌체거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활동하고 죽어서 그게 이제 유해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제가 넣어놨고, 저 안에 미켈란젤로 무덤, 또 마키아벨리는 이제 군주론을 쓴 정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 무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사람의 무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666년 맨마다 하면 1200년이야 그냥. 네, 1296년인데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이 아르놀포 디 캄비오라는 사람인데 저 뒤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빨간 지붕이 있죠. 빨간 지붕을 설계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위에 지붕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당 쳐다보고 있는 거고, 저 둘 다 자기가 만든 건축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아르놀포 디 캄비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인데 저 사람이 우리 로마에서 판테온 신전 보셨죠? 네. 그 판테온 신전 건축을 연구하고 만든 건축물이 저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의 도움이에요. 저거 고궁, 저 메디치 가문이 사용했던 궁입니다. 여기 기마상에 있는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코지모 1세 왕이에요. 저 사람이
피렌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피렌체의 땅을 가장 넓게 확장시킨 사람, 또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왕.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 중에서는 그란 두카라고 하는데 국부,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저 코지모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저 메두사의 머리를 든 페르세우스, 이 두 개의 작품은 50년 상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501년에 만들어지고 155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은 쫓겨나고 만든 거고 저 되돌아와서 만든 거고. 이 광장을 시뇨리아 광장이라고 그래요. 시뇨리아라는 말은 직급이 높은 사람, 어르신 이런 얘기예요. 옛날 메디치 가문이 이 궁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광장에서는 피렌체의 모든 정치의 현안들 혹은 행사들, 집회 이런 것들은 이 광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피렌체 정치의 한 중심에,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광장이 이 시뇨리아라는 광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각품들, 예술품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즐겨해요. 그러니까 조각 예술품들을 광장에 갖다 놔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장을 아름답게 가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셔가지고